오늘의 주제 도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월터 리프먼의 책 여론을 하상복 교수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프먼의 책 여론은 20세기 초 현대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대중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사유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진단하고 분석한 책으로 출간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를 뒤흔들었다라고 하는 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논쟁도 많이 일으킨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중들이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정치, 거꾸로 말하면 권력자들이 대중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리프만에게 있어서 그 민주주의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대중들이 사실은 정치 세계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대중들이 얻은 정치적 정보, 지식들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는 비판함으로써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 대중들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평가한 그러한 그 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정치 세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정보를, 지식을 제공할 언론도 사실은 리프만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기타 이해관계들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지식과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고 가공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대단히 편협한 또는 편향된 그러한 세계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대중들에 의한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리프만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결국 리프먼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대중과 언론의 역할도 신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비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리프먼이 1차 대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리프먼이 그 1차 대전 동안에 정보 장교로 근무한 개인적인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가 청년으로서 살아갔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리프먼의 나라였던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맹렬하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사실은 그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 세계들도 팽창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식민주의인데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팽창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어난 이제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어떤 팽창적 민족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자본이 서로 결탁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러한 경쟁적 민족주의 시대에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프만이 청년으로 살아갔을 때 그 시대를 보면서 야,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치가들이 민족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언론들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논리에 부합하고 있고 대중들도 자신들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정 앞에서 합리적으로 사유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서 리프먼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직시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대중들의 어떤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고민들의 사유가 이 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여론은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공중 혹은 대중이 지니는 집합적 의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몇 가지 말해서 좀 복잡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가령 그 전 근대 사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 피지배 집단들 우리가 우리말로 하자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듣고 통치자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론은 전 근대적인 정치 사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자면 여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적인 현상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7, 8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17세기는 그 소위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점차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계몽주의자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절대적 통치자들을 향해서 피치자들의 목소리, 피치자들의 의견, 바로 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국가를 통치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주와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많은 다툼도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여론이 본격적으로 정치와 결합하기 시작하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피치자의 여론이 왕의 정치 권력과 부딪혀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여론 민주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리프먼이 봤을 때 서구 사회의 그러한 여론 민주주의가 20세기 초에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리프먼은 그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가 됐었던 이 공중의 자질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리프먼은 어떤 이유로 공중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준비해 주셨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